그가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달빛집, 대구에서 달빛집 하셨고 그 이후에는 거의 길거리에서 행상 같은 거 하고 혼자 사시면서 식당 운영에 실패하고 생활고를 겪어왔다는 김 씨. 하지만 그를 괴롭힌 건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에 살고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는 혼자 사신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김 씨가 유서에서 말한 죄였을까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10월 5일 제주도 연안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실종자 이상호 씨였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가가 말도 걸고 신경을 썼지만 끝내 투신을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이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인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씨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왕왕이 있어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네, 않는 장례. 가족이 있어도 포기하는 장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저희가 치르니까요.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남자. 생전의 삶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의 마지막 흔적 속엔 가족은 없었습니다. 해경에서 연락이 와서 뭐 가족 되시는 분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보라 했는데 가니까 없고 방 안에 가보니까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죽으러 바다에 간다. 그리고 자기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이러놨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9월 29일. 여객선을 타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1한국인이었던 이 씨는 한국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홀로 살던 아파트도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 씨는 실종되던 순간까지 흰색 보따리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두고 나올 수 없었던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었을까요? 문도 다 열려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갔어.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해도요, 문 열어놓고 자살합니다. 그래야 발견되기 때문에. 누군가 집을 찾아와 자신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해 주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빈 집에 결심의 쪽지를 남기고 보따리 하나만 소중히 품은 채 여객선을 탄 이 씨. 그리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실종자 김 씨는 유서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주행 배에서 실종된 두 남자는 유서를 남겼기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배에 올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던 배 위에서 사라진 노 부부는 배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은 몸 불편한 아내를 알뜰히 챙기던 남편을 보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왜 바다로 떠난 것일까요? 유서라든가 뭐 이런 게 남아 있었는지 해서요.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갈 때 그냥 여행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외에는 지금 또 실제로 부부는 실종 5일 전인 9월 25일 배를 타고 제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을이 찾아온 제주엔 억새꽃이 막 피기 시작했을 겁니다. 노부부도 관광객들과 어울려 걷고 사진도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던 해변을 걸으며 쉼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바라보며 노부부는 비극을 계획했던 걸까요? 아름다운 풍경도 사랑하는 이의 체온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진 못했던 걸까요? 마지막 5박 6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10월 1일 그들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부산행 배에 오른 부부는 서로를 의지해 구석진 자리로 향했는데요.
곁에 있던 승객이 이상한 낌새에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정했던 모습과는 너무도